8번 카드죠. 8번 카드는 정의라는 카드인데, 원래 그 유니버셜 카드에 보면 8번이 무슨 자리에 있는가 하면 스트렝스라 해서 힘이라는 육체적 힘 이런 경우에 쓰고 있죠. 원래 카드가 11번이 돼야 되는데 이게 8번이 됐습니다 라는 게 아니고, 이 마르세유 카드가 원조고 이 마르세유 카드를 업그레이드 시킨 작품이 유니버셜 타로 카드입니다. 그래서 웨이트죠. 그래서 웨이트가 이 마르세유 카드를 알고 화가죠. 그래서 피메라 골드스미스에게 이 카드를 유니버셜로 미국이니까 만들어 달라 이래서 만들었고, 정중앙 어떻게 중앙을 놓는가 하면 7, 14, 21 해서 1번에서 7까지를 신의 세계, 8번부터 14를 정신의 세계, 15번부터 21번까지를 신의 세계로 다시 또 넣죠. 1차원, 2차원, 3차원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정중앙에 있는 이 고대 시대에는 스트렝스 힘이 국가를 운영하는 거고, 유니버셜 카드에서는 이 8번 카드가 11번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순서는 8번이죠.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정할 때 이런 말 있죠. 우리나라는 신분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학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가르치죠. 그렇지만 우리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갈 때 보면 엄연히 우리나라가 신분 차이가 있다는 걸 누구나 체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걸 느끼게 되죠. 8번 카드 정의 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원래 말 그대로 정의죠. 그래서 사법부라는 카드로 쓰고 있고, 저스티스 사법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균형을 잡아야 되고, 법, 안정, 정확하고 정밀하고 보수주의라고 하죠. 수구주의도 되고 경직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공정, 형평, 가을이라는 표현을 써서 10월이라는 표현도 쓰고, 추나 추동할 때 추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천징저울이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정의, 불의, 올바른 길, 정도, 신중, 판단, 결정, 판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의미로는 중년의 나이이고 양부모, 대모, 대부, 후견인, 심판, 법 관련된 일을 하는 거, 직업적으로는 판검사, 변호사, 중개사, 회계사, 통역, 번역, 감시인, 디자이너, 의사, 보석 전문가, 공무원, 기금속, 패션, 중개인, 법 관련된 이야기나 뭔가 좀 정밀하고 치우치지 않는 부분으로 나타날 때 천징저울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과 단호한 의미로서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그네가 이 저스티스를 만나면 천징저울이가 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리, 반겨줄 곳, 외국에 가면 외국 법을 따라야 되듯이 무질서라는 키워드를 나타냅니다. 약간은 이 형편성에서 치우칠 수 있는 카드라고 보셔야 되겠죠. 나그네를 만나면. 마술사가 정의를 만나면 이론과 실습을 나타내고 직업 훈련을 나타내며 정리, 명확하게 정리하는 일, 정밀 작업, 계약 서명 뭐 이런 뜻으로 법대로 실행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파가 정의를 만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민법, 법령, 공문서, 법전, 법률서, 왜 황금책이죠? 모법, 금가, 옥조, 판례집, 대모, 큰 엄마 이런 뜻이죠. 대모. 자, 여왕과 정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령이고 행정명령이며 공문서고 법률 반포, 계시, 공시, 판결문, 사교계의 여왕, 대변인. 자, 이런 거는 그냥 검토하시는 거지 외우시지는 마세요. 이렇게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외우진 않습니다. 원래 마무리에 가시면 요점 정리해 갖고 아주 간단하게 1분만 외우고 그 스프레이드 쓰는 걸 가르쳐 드릴 거니까 이 카드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시면 좋습니다. 황제와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는 법률가이고 법조인이고 집정관의 역할을 하니 정의를 만나면 집사, 고급 공무원, 외교관, 다국적 기업, CEO 등을 나타냅니다. 교원과 정의를 보면 재판장, 법원장, 수장, 종교, 종단, 주례, 결혼, 의장,
로마 교황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연인하고 정의를 만나면 올바른 선택, 결정, 올바른 방향 선택, 예술가, 연예인, 합격, 예술, 중재, 조정, 중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의 카드에서 수레를 만나면 법정, 관공서, 공무 출장, 출입국 관리소, 공관, 판무관, 외교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번 카드 은둔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둔자는 원래 북극성을 들고 있는 모습이죠. 요 들고 있는 모습에 북극성이 원래 북두칠성이라 하거든요. 북두칠성 맨 끝에 있는 북극성을 나타내는데, 보통 이제 옛날 사람들은 배를 타거나 나아갈 때 이 북두칠성을 보면서 맨 끝에 있는 북극성을 보면서 방위를 선정하죠. 그래서 방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북극성을 보는 모습입니다. 은둔자는 은둔도사라고도 하는데, 모습을 나타내면서 북극성을 들고 천천히 걷는 건지 서 있는 건지 모를 모습이 나타나죠. 자세히 보면 나그네의 망토가 여기에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이 나그네가 비포 애프터라고 이야기하면 이 모습은 은둔자의 모습으로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황제가 되었다는 말은 4번에 황제는 권위를 차지한 거고, 이 나그네가 이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아직도 은둔하면서 자기가 도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자기의 주장, 자기의 맑은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도 됩니다. 은둔자는 세상을 조용히 밝히는 모습이죠. 자, 키워드를 보면 리서치, 연구, 지체하다, 지연하다, 노년기, 지혜가 있는 사람, 성찰하는 모습, 명상하는 모습, 카운슬링 모습, 은둔, 은거, 격리, 고독, 보호하는 모습, 거부, 거절, 사퇴하는 모습, 또 종교, 겨울이고 11월, 9월, 비밀 숨기다 뜻이고요. 의미로서는 할아버지, 연장자, 수장, 호라비, 은퇴, 칩거, 도인, 성인, 학자, 수맥 탐사, 철학, 분석, 심리 성령, 심령, 수의, 등대, 의사, 산부인과 의사, 동굴학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그네하고 만나면 지각 출발하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출발하고 고독이여 안녕, 인도에 보면 진리를 빛으로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자, 마술사하고 이 은둔도사하고 만나면 느리게 할 수 있는 일, 불법 노동, 길 안내, 안내자, 지도자, 길거리 역술인, 점쟁이 이런 뜻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교황하고 은둔도사를 만나니까 임신녀, 역술인, 점쟁이, 항공기의 연정, 성서 바이블, 수도원 신비학자라고 봐야 되고요. 다시 여왕하고 은둔도사를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 지필하는 모습, 문필가의 모습, 노처녀, 알고도 모른 체하기, 역술인, 점쟁이, 이신전심, 만삭. 황제하고 은둔도사를 만나니까 심사숙고한다, 숨은 충공자, 노련한 사업가, 철학, 역학대가, 안 그러면 태역, 물러나다 이런 뜻이죠. 교황하고 은둔도사를 만나니까 영적인 충고자, 고해성사, 수장, 종교단체 등, 원로회의, 최고회의, 은퇴. 자, 연인하고 은둔도사를 만나니까 선택하다, 결정하다, 심사숙고 후 현명한 선택, 대가의 지도를 받거나 훈수를 받거나 오랫동안 숨겨진 사랑을 나타낸다. 수레에서 은둔도사를 만나니까 자폐, 유폐, 상아탑, 신비학, 강의, 전수, 정신세계, 지도자, 수도원 운행 이런 뜻이고요. 정의하고 은둔도사를 만나니까 법률 고문하다, 카운셀러한테 지도를 받다. 그래서 지혜와 판단력이 생기다. 국법인 신법이 아닌 국법의 구습을 답습하다. 전통 법도를 따르다 이런 뜻으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10번 카드죠. 원래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뜻인데 여러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이제 토끼가 있고 레빗이 있고 위에 올라가서 왕이 된 토끼가 있고요. 다시 왕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려오는 토끼가 있죠. 물레방아 같이 생겨 있는 모습은 고정되어 있지 않는 틀에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상을 위해서 올라갑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요. 왕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말은 돈을 많이 벌거나 무슨 공부에 합격을 하거나 그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항상 멘토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쳐다보고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왕이 되죠. 합격을 하고 노력한 결실을 얻게 되죠. 그렇지만 이 왕이 된 사람은 다시 내려가는 사람을 늙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자세히 보면 치마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치마 안의 모습은 치부를 들키는 모습이죠. 그래서 왕이 됐을 때 한 행위에 대한 치부를 보는 모습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윤회하는 모습도 되고요. 혹시나 사자의 설을 읽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티벳의 사자의 설하는 내용이 있죠. 티벳의 승려들은 대종사가 되고 이렇게 성불을 하면서 죽고 태어나는 윤회에 거듭된다고 해서 그 윤회를 쫓아가서 모시고 오는 걸 가끔 TV에서 보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외국에서 태어난다든가 주위에서 태어나면 모셔와서 다시의 수장을 해서 2대째 3대째 이렇게 종교의 지도자로 만드는 걸 가끔 텔레비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윤회설인데 불교는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해탈한다고 해서 마지막에서 성불하고 해탈하면 두 번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가 되고 싶다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자, 어쨌든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자세히 보시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셔야 되는가 하면 결코 올라간다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올라가서 너무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다고 내려갈 때 급속도로 맥시멈 미니멈 이렇게 떨어질 때의 격차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명의 수레바퀴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한다, 엔진, 구동장치, 움직인다, 회전한다, 가속한다, 감속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곱셈, 다시 시작한다, 재가동한다. 시간, 공간, 우주, 계절, 수차, 업, 카르마, 환생한다, 재생한다, 행운, 불행, 복권, 로또, 돈, 현금. 의미로서는 여행, 운송 관련 직업, 주차장, 도로, 주유소, 터미널, 스포츠, 스타디움, 순회 공연, 게임, 쇼 등 관련 직업을 나타내고요. 도박, 바쁜 생활을 하는 사람, 우주 섭리, 감독, 감시인, 역학자, 미래학자, 천문학자, 시계업자, 스카우트 전문가, 계절적 직업인, 변덕이 심한 사람, 추나추동, 태양, 시간의 흐름, 시간과 공간, 운명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그네가 운명의 수레바퀴를 만났을 때, 자, 해오리 바람을 불고 강풍을 불며 시동과 발진, 배회하며 개도 이탈하며 방랑자요 만용이니 돈키호테하고 비슷할 것이며 구심력을 잃고 원심력을 잃어서 시간 공간에 매이고 이런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습도 되고요. 이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술사와 운명의 수레바퀴를 보면 타인에 의해 직업 변경, 전업, 술수, 분해, 조립, 기계공, 연수, 직업 교육.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말 하죠. Do it yourself가 DIY라고 하는데 혼자서 하는 목공, 만드는 거, 이런 모습도 마술사하고 운명의 수레바퀴를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교왕하고 운명의 수레바퀴를 보면 제독, 정독하다, 읽는다 이 말입니다. 바르게 읽는다, 반복 수업한다, 재수한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운명, 점성학자, 시간이 돈, 자금관리, 돈 굴리기. 한 번씩 저희 이런 그 여고양을 학자에 비유하기도 노학자에도 비유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저도 그렇지만 하나에 꼽히면 책을 100독하는 건 정석입니다. 똑같은 책을 100번 정도 읽어보고요. 좀 심하게 하는 사람은 한 300독, 500독 하시는 분도 제 주위에 박사들이 많습니다.
한두 번 읽으시고 책 읽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왕하고 운명의 수레바퀴를 보면 행운의 티켓 복권, 교통권, 통행권, 재정이 호전되고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시사 뉴스가 많이 보고요. 회람이라는 뜻도 있고 브리핑, 돈 세탁, 부귀를 한 손에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황제가 운명의 수레바퀴를 보면 전직, 천직, 엔지니어, 노련한 실업가, 운명의 남자, 현기증, 투자가, 백만장자, 재계의 거물, 은행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황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보면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반복하고 설명하며 교시하며 교육하고 재혼, 운명적인 만남을 말하며 소명하고 성직하고 멀미, 현기증, 창조자, 절대자, 성인, 미래학자를 나타냅니다. 연인이 운명 수레바퀴를 만나면 만남, 새로운 선택, 체인징 파트너, 진로 변경, 절정기, 가도기, 우왕좌왕, 덧없는 세월, 시간은 화살처럼 되고요. 수레가 운명의 수레바퀴를 만난다 이러면 수레는 차량, 선박, 항공기, 운전, 이동, 사무실, 거처 변경, 순회, 순찰, 유원지, 카지노, 쌍두마차를 말합니다. 정의가 운명의 수레바퀴를 만나면 정상 상태로 복귀하고요. 회귀하는 역할을 하며 저울질하고 심사숙고하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업이라는 말은 카르마를 의미하기도 하고 접점 환승력을 말하며 불안정, 춘분과 추분, 쉽게 말하면 봄과 가을을 나타내고요. 인생 유전을 의미합니다. 원둔도사하고 운명의 수레바퀴를 만나면 정지상태, 완속, 최저속, 제자리 걸음, 주저, 노후와 기계 등 새로운 전기, 하염없는 기다림, 환갑, 오랜 시간, 기간 등을 말합니다. 자, 11번입니다. 원래 힘이라는 카드고요. 서양 역사는 힘이죠, 힘. 물론 동양 역사도 힘입니다. 유니버셜 카드 같은 경우는 이 힘 카드하고 저스티스로 자리를 넣고 스트렝스가 8번 자리에 와 있죠. 8번 자리가 스트렝스였고 밖에 있는 부분인데, 이 카드는 지금 어떤 카드인가 하면 0번이죠. 0번인 나그네가 애벌레가 커서 나방이 앞에 나옵니다. 그죠? 나방이 앞에 나와서, 나방이라는 말은 애벌레의 꿈과 희망이 그만큼 자랐겠죠. 명예를 활짝 날개를 펼친다는 것은 명예를 펼친다는 거고, 그만큼 자기가 화려하게 자기의 포부를 이끄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카드의 키워드는 명예라고 읽으면 되고요. 힘을 키웠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죠? 키워드는 정지, 가속, 증가, 수축, 통제, 제어, 제동, 억압, 강요, 힘, 완력, 에너지, 황금 열쇠, 의무, 책임. 황금 열쇠라는 말은 뭔가를 내가 키워드를 잡았다는 뜻도 되고, 열쇠를 열었다는 뜻도, 내가 그만큼 노력의 결실을 얻었다는 게 황금 열쇠입니다. 반드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 침묵, 비밀, 격정, 불에너지 이런 뜻입니다. 사회적 의미는 우먼 파워, 여성의 파워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성 상위, 남성을 지배하는 여자, 자수성가, 위험직업, 관리자, 교육훈련, 그리고 공사감독. 나비가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나비가 곤충이잖아요. 그럼 곤충학자도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하고 힘을 보니까 기력 상실, 김이 빠지다, 통제, 제어, 불능, 자유의 구속, 연금술사, 무쇠압, 황금. 마술사가 힘을 보니까 용기, 결정, 결단, 반드시 해야 할 일, 엇박자, 의기투합. 여교황이 힘을 보니까 필독서, 침묵은 돈이다, 황금률, 황금을 취급하는 여인, 큰손, 작음령, 유유상종. 여왕이 힘을 보니까 긴급전원, 메시지, 중견여기자, 매력있는 여자, 동변상련, 필력, 여성 파워. 황제가 힘을 보니까 사태수습능력, 난국, 타개능력, 연금술사, 권력과 재력, 은행가, 배후조정, 철권정치. 힘을 보니까 교육훈련, 수칙, 교칙, 카리스마, 매력, 영향력, 포교력, 훈련센터, 연수, 보수교육. 연인이, 사랑의 연인이 힘을 보면 강요된 선택, 심장, 우정과 사랑, 삼각관계, 큐피트의 화살, 권리와 의무, 마음과 사랑.
수레가 힘을 보면 무성영하, 개선장군, 키우는 모습, 조력자, 조련사, 엔진 가열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정의가 힘을 보면 어떨까요? 하고 나니까 정확한 모습, 틀림없는 모습, 더 이상 진실이 없다, 공권력, 힘이 법이다, 여인의 키워드, 여인의 힘, 그리고 절대적인 의무, 힘이 곧 저울이다, 뭐 이렇게도 되겠죠. 은둔도사가 힘을 보면 씻겨질 줄 모르는 오랜 정열, 벙어리 내 가슴 앓듯 기다림과 인내, 행동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고 이심전심이고 사랑은 영원히. 자, 운명의 수레바퀴가 힘을 보면 급발진, 급가속, 속으로 급발진한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그리고 키우는 모습이니까 조련사, 완급 조절, 뭐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번입니다. 12번. 어느새 정신계의 8번부터 14번까지를 정신의 세계라고 하는데 2차원적인 거고요. 2차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처음에 갖고 있는 게 스트렝스라고 힘을 나타내면, 우리 인간이 정신세계니까 정신이 시작할 때는 육체가 굉장히 힘들죠. 어릴 때 태어나서 우리가 걷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바로 못 걷죠. 한 1년, 빠른 사람들은 뭐 1년 안 걸리는 애들도 있고, 조금 늦은 애들은 1년 이상, 12개월 이상 돼야지 걷는 애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눌한 게 이제 태어난 게 아니고 신체하고 정신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신체 발달이 좀 늦은 친구들이 있죠. 스트렝스, 참고 견디고 뭔가를 펼치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 있고, 그래서 맨 앞에 카드가 정신이 먼저 나오죠. 유니버설 카드에서는 스트렝스가 먼저 나오는데, 레빗 마르세유 타로 카드에서는 원전을 가미한 거니까 처음에 법의 저스티스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저스티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법부라는 말이니까 법과 질서 이런 걸 지켜야 된다는 뜻이죠. 순리대로 따른다라는 뜻을, 엇박자를 내지 말고 순리대로 따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두 번째 카드는 뭔가 하면 은둔자가 나오죠. 그죠? 사색하고 생각하고 고민해라는 뜻이죠. 우리 인간은 무슨 일을 할 때 순리대로 따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한결같이 그걸로 인대로 참고,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말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말은 참고 공부하고 인내하면 이런 뜻이에요. 힘이 카드가 나오면 거기에서 참고 견디고 더욱더 수련하면 이란 뜻입니다. 매달린 남자가 나오는데요. 이 매달린 남자는 그렇게 참고 견디고 해도 잘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옆에 옹이가 1개, 2개, 3개, 내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옹이 하나마다 개월을 왕개월에서 12개월을 기다리라 이런 뜻도 갖고 있지만, 승부를 빨리 보는 물을 질문을 할 때는 12일 기다려라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요걸 이제 의미를 갖고 있으면 6개월에 끝낸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 6일 안에 무슨 결과가 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잘 공부해 봅시다. 자, 매달린 남자는 이 요가하는 모습입니다. 거꾸로 보시면 결코 힘들어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요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정지, 일시정지, 중단, 일시중지, 움직임, 재개, 다시 시작, 근신, 땅, 대지, 땅속, 뿌리 깊은 뿌리, 심근, 수, 카르마, 태반, 도치, 환생, 후퇴, 태보, 태행, 감소, 땅으로 돌아가다, 대기하다, 제비뽑기하다, 시간과 세월을 보내다, 은둔하다, 시계추 뜻도 갖고 있고요. 사회적 의미로서는 신앙인, 수도자, 헌신적인 사람, 요가 신비, 이상주의자, 재수, 거지, 알코올 중독자, 실업자, 룸펜, 해직되다, 해고되다, 독직, 오직, 무책임, 될 대로 되라주의, 냉소주의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적십자, 시계세공, 신비학, 약제사, 약사, 마취,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배신, 배임, 횡령 사기를 당하다, 뭐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매달린 남자를 만나면 출발 임박, 출박의 순간, 주저앉다, 자업자득하다, 탈출하다, 피장파장하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마술사가 매달린 남자를 만나면 실업을 탈출하다, 재기하다, 수맥 탐사하다, 영적 지도자가 되다, 소매치기, 사기행각, 약장사,
남자를 만나면 한도 끝도 없는 기다림, 철야되다, 역술인, 점쟁이, 수도원, 수녀, 성서, 밀서, 만삭, 산파, 조산원을 나타내고요. 여왕이 매달린 남자를 만나면 메시지, 편지를 기다리다, 두통, 고민, 이성관계, 공수표, 영매, 텔레파시, 탐색하다, 임신하다. 황제가 매달린 남자를 만나면 원본, 공정증서, 판결문 등 기록자료, 때를 기다리다, 역경을 벗어나다, 기반을 다지다, 역술인, 전문가, 신경가, 정신신경과 전문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황이 매달린 남자를 만나면 성직자, 헌신하다, 예배, 설교, 축복, 크리스마스, 스승과 제자, 역술인, 텔레파시, 천지인, 공명. 자, 연인이 매달린 남자를 만나면 우왕좌왕하다, 주저하다, 중계, 중인계인, 최악의 선택, 망설이다, 삼각관계, 영매, 건강이상설, 심장, 척추, 시력 등을 나타내고요. 수레가 매달린 남자를 만나면 손발이 묶이고 두문 분출하고 주차장, 차량 고장, 감금되다, 수도원 차고 고장. 정의가 매달린 남자를 보면서 유죄 편결, 오판하다, 진퇴양난하다, 계류 중인 재판을 하다, 공문서 위조하다, 뿌리 깊은 간행을 나타내고 표리부동하고 깊이 살펴 판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둔도사가 매달린 남자를 만나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희망, 기원, 심층, 심리학자, 정신분석자, 수도원, 노인정, 만사, 기력세진, 신비학자, 신비학의 대가. 운명의 수레바퀴가 매달린 남자를 만나면 시계, 1년 6개월, 추나추동, 하지동지 시간 항도대, 힘이 매달린 남자를 만나면 에너지 소실, 누실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불가항력, 공처가, 내연관계, 영성수련, 우리 속의 신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없다고 없을 무자 쓰고요. 그래서 없다고 무명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무명시는 말 그대로 이름이 없는데 지금 해골이 밭을 갈고 있고 밑에는 왕권을 갈아엎은 거죠. 왕의 왕관이 보이기도 하고 토끼의 손도 보이고 막 이러는데 갈아엎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 모반하고 개혁하다 이런 것도 되죠. 빨간 점이 이제 허리에 있다는 허리 힘이 굉장히 좋다는 말이고요. 나그네가 이 카드를 봤을 때 모든 걸 개혁하는 모습도 됩니다. 어쨌든 무명시는 부활하다, 영원하다, 재생하다, 환생하다는 키워드가 있고요. 혁신하고 격변하고 갱신하고 재개하고 반복하며 새로운 사이클을 나타내고 등뼈의 아픔, 베어내다, 일소하다, 훔치다, 회복되다, 치유되다, 완쾌되다, 돈을 만들다, 돈을 모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의미는 모르는 사람, 익명, 망인, 죽은 사람이죠. 조상, 가부, 호라비, 미화원, 청소, 농업, 수학, 도축, 장의사, 영매, 정신분석, 접골사, 컴퓨터 엔지니어링, 식자공, 비료, 거름, 박제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나그네와 문명시를 만나면 재출발, 재가동, 부활하다, 지상으로부터 영원히 변심, 표변, 빛과 그림자, 표리, 물질과 빈물질, 역체와 영혼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마술사가 무명시를 만나면 변화하고 환생하고 변신하고 사춘기, 청춘기, 갱신, 수학, 조립, 분해, 일소하다. 여교왕이 무명시를 만나니 격리, 회계, 자금, 유통, 폐경기, 이혼력, 결산, 복원, 재편집. 여왕이 무명시를 만나니 재정호조, 놀랄만한 소식, 뉴스, 자료, 재료, 처분, 세단장 수리를 나타내고요. 황제와 무명시를 만나니 상속인, 상속자, 건설업자, 토목공사, 기초공사, 작업, 자수성가, 접골사를 나타내고요. 교황이 무명시를 만나니 변신하고 성직자로서 검사관, 출정식, 임관식, 속세를 떠나다, 이직, 면직, 복귀, 복직. 연인이 무명시를 만나면 중대 결정 변화, 업그레이드, 이별, 결별, 치사 선택, 새로운 방향을 나타냅니다. 수레가 무명시를 만나니 희귀하고 기로하며 수리하고 분해하고 조립하고
재출발을 한다, 엑스레이 뭐 이런 뜻으로도 의미를 쓰고요. 정의가 무명시를 만나니 최종 판결, 이혼, 일사부재리, 균형 회복, 실상과 표상, 허허 실실, 분석 그리고 판결한다 이런 뜻으로 보고요. 은둔도사가 무명시를 보면 노구, 혼수상태, 피골상접, 새로운 시작, 해부, 해부학자, 변신, 해탈, 부활, 환생을 나타냅니다. 다시 운명의 수리바퀴가 무명시를 만나니 부활하고 재생하고 갱신하고 대전환기, 톱니바퀴, 정령, 수술, 황골 탈퇴, 환생, 임사체험, 분해, 수립, 조립, 또 다른 차원의 변신 등을 나타냅니다. 힘이 무명시를 만나니 공격, 골절, 보철, 육체 노동, 강제성, 순화, 발치하다, 치과의사, 매달린 남자가 무명시를 보니까 인연을 끊다, 탯줄 자르기, 자업자득, 스스로 무덤을 파다, 결말을 나타내고요. 정신계 14번입니다. 원래 시간의 흐름이 이제 바뀐다고 해서 시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맛있는 와인을 먹기 위해 물을 이제 와인하고 섞어서 균형을 맞추는 모습이죠. 이쪽 저쪽으로 양손으로 가면서 조율을 하는 겁니다. 조정을 해서 맛있는 와인을 먹기 위해서 조율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원래 이제 불의 대천사죠. 공기의 신인 아까 사랑의 신이 라파엘이고 얘가 불의 신이니까 미카엘이라고 하죠. 21번의 물의 신이 뭐라고 하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불의 신은 성질이 더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질이 더러운 이 신조차도 맛있는 와인을 먹기 위해는 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모습이니까 균형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죠. 시간의 흐름이라는 말은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7번, 14번, 21번 이래서 시간의 흐름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14번 정신계에서 다시 신의 세계로 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2차원적인 논에서 마지막이고요. 자, 시간의 흐름인 시류는 시간, 기간, 시간의 흐름, 왕복, 서성이다. 조만간, 시간 벌기, 지연하다, 타이머 조절하다, 대기에 있다, 망설이다, 우유부단하다. 길, 도로, 여정, 여행, 순환, 통신, 교감, 교환, 교류, 교우, 중화, 조절, 조화, 균형, 절제, 절충, 타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의미로서는 친구, 친분, 친교, 관계, 교환, 수호천사, 후견인, 대부, 대모, PR 그리고 호스티스, 댄서, 율동, 외교관, 통역, 배관공, 전공, 컴퓨터 기술자, 심술기 치료사, 악사, 텔레파시, 전파, 트렌드, 리얼, 개조하다, 뛰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나그네가 시류를 만나면 여행을 떠나다, 왕복 여정하고, 우주미야, 마음 내키는 대로 발길 갖는 대로 걷다 뭐 이런 뜻도 되고요. 마술사가 시류를 만나면 시간을 벌고 여유를 가지며 세월이 약이고 카페, 주점 등에서 교제, 교우, 이신전신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요. 여교왕이 시간의 흐름을 보면 불임, 심사숙고, 제독, 숙독, 정독, 대차대조표, 계좌, 송금, 입금, 수입, 지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왕이 시간의 흐름을 보면 메시지 전송, 전달, 송고, 비교평가, 아나운서 여자, 통역, 번역사, 통신원, 텔레파시를 나타냅니다. 황제가 시간의 흐름을 보면 시간 활용의 달인이고 일정표고 트렌드 사업, 유행 사업, 전기 항로, IT 산업, 파일럿, 통역사, 번역사,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교황이 시간의 흐름을 보면 보호하고 화해하며 중재하고 타협하며 협상하고 성지순례, 기내, 항공, 선박, 열차, 결혼식, 천사의 메시지, 순방, 전속, 파견을 나타내고요. 연인이 시간의 흐름을 보면 우유부단하고 어정쩡하며 우정에서 애정으로 교감, 육감, 교분,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요. 수레가 시간의 흐름을 보면 왕복하고 교통수단, 육해공, 환승역, 파일럿, 기사, 기구를 나타냅니다. 정의가 시간의 흐름을 보면 판결, 집행, 기간, 시한, 판결, 지연, 화해, 협상, 중개, 수출입, 계약,
유행, 패션, 득, 율동, 무용, 발레 등을 나타내고요. 은둔도사가 시간의 흐름을 보면 고독의 핵이 길고 긴 세월, 기약 없는 기다림, 지연하다, 천문학자, 점성학자, 벚꽃풍, 패션 등 영원한 우정, 애정을 나타냅니다. 운명의 소리바퀴가 시류를 보면 생활 양식을 바꾸고 전기 운행하며 미래학, 점성학을 공부하고 새로운 풍조, 전환기, 왕복, 궤도, 시간의 흐름을 봅니다. 힘이 시간의 흐름을 만나면 완급 조절하고 대기하고 강제적이며 세월이 약이고 기공사, 유유상종, 영향력, 원격 조정 등을 나타내고요. 매달린 남자가 시간의 흐름을 보면 시계추, 수평운동, 동면 휴면 상태, 실업자, 방황, 현안 답보, 제자리 걸음, 공중제비를 나타내고요. 문명시가 시간의 흐름을 보면 회춘하고 내유, 외강, 심사숙고, 결단, 결행, 돌아가다, 서거하다, 영매, 체질하다, 엄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